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1일 새벽 1시입니다. 이 김순덕 대기자는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 이 요사이 김순덕의 도발이라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이 인터넷판에 실려 있는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이걸 읽어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의 중요 간부가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지지한다 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의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기자들은 엄정 중립을 표방을 합니다. 특히 정치 사안에 관해서. 그런데도 김순덕 씨가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대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대세는 뭐냐? 문재인에 반대하는데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이나 객관성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다 하는 그런 시대 상황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어요. 1987년 그때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면서 6월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월간조선 기자였습니다. 이 명동에 가서 취재를 하다가 어느덧 시위대와 한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던지는 최루탄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자연히 시위대와 손잡고 노래를 부르고 규탄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돌멩이는 던지지 않고 화염병은 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상황과 비슷한 전 국민적 저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세가 있으니까 김순덕 씨도 별 부담 없이 도발적인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이 글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자꾸 실실 웃음이 난다. 요사이 국민의힘을 떠올릴 때 내가 그렇다. 별로 관심도 없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당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이 재미있어졌다. 85년생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재미나겠나. 그렇네요. 정말 그런 모습이 이게 눈에 어른거립니다.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또는 홍문표나 조경태가 문 대통령과 100번을 마주 앉는데도 미안하지만 아무 느낌 없다. 획기적 결과 따위는 기대도 않는다.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면 입당 안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라면 다르다. 생각지도 못한 정당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건 상상이다. 당연히 정치를 좀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되겠어?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를 모르는 내가 정리해보겠다 하면서 왜 이준석이 되어야 되는지 요즘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제로선이 대표 공선이라는 뜻입니다. 초선도 아니고 초선 밑에 제로선. 그렇게 치면 제로선인 윤석열도 대통령 못한다. 윤석열은 선거 한 번 안 해보지 않았나. 새롭게 떠오르는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제로선이다. 국힘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초 제로선인 황교안을 대표로 잘못 뽑았다. 2020년 총선은 황교안이 제로선이어서 당을 말아먹은 게 아니다. 한국당 이미지에 꼭 맞는 꼰대여서 폭망한 거다. 이건 인품이나 능력과도 무관하다. 문 대통령은 어디 인품과 능력 보고 뽑았던가? 32만 당원 전체가 참여하는 당대표 본선은 예선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협위원장들 오더가 들어가면 TK 기득권 세력이 본때를 보여줄 것이란 예측이다. 아직도 그런 오더가 통하는 정당이면 대선 때 희망은 없다.
두 번째, 유승민 키즈가 윤석열 모셔오겠어. 이준석이 2019년 말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전과가 있어 당대표가 되면은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때는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뜨지도 않았을 때다. 겁없이 법무부 장관 조국을 전격 수사해 정권의 미운 틀이 박히기 시작했을 뿐이다. 설령 이준석이 유승민 퀴즈라 해도 당대표 된 다음 대선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그건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MZ세대한테 신앙과도 같은 공정에 어긋난다. 친하다고 봐주는 구린 짓을 이준석이 할 리도 없다. 진중권과 친한 사이면서 격하게 페미니즘 논쟁을 벌린 걸 보면 모르겠나. 한때 보수는 영원한 보수라는 봉건적 의리에 목매달 것 같지도 않다. 자신을 정치로 이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그래서 탄핵은 옳았다고 말한 걸 보면 안다. 그 다음 반페미당 되면 이대녀 잃지 않겠어. 이대녀는 20대 여성입니다. 문 정권에서 진짜 지식인의 상징으로 거듭난 진중권이 이준석을 손절한 건 안타깝다. 특정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있다는 비판이다.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는 이대남 20대 남성을 겨냥해 이준석이 여성 할당제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반대한다는 거다. 최근 페미니즘의 격발성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페미니즘 이슈를 피해왔다. 손가락 모양 따위를 놓고 남혐이다 여혐이다 싸움을 벌이는 건 에너지 낭비라고 본다. 진중권 이준석 신지의 이준석 논쟁도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난 이준석에 가깝다. 그래서 이준석을 찬성한다는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정책과 주장을 강요하는 좌파는 아주 신물이 난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아무리 쓴데도 지면이 모자랄 게 분명하다. 다만 한마디만 하자면은 진중권은 기본적으로 좌파다. 국힘당 대표가 진중권 노선을 따른다? 말이 되나? 이대녀 표가 걱정이면 정책을 더 정교하게 잘 만들 일이다. 당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그럼에도 이준석이 되면 당이 깨진다고 보는 이들이 꽤 있다. 국힘당을 매우 사랑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측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다. 30대 당대표 밑에서 어떤 원내 인사가 주요 당직을 맡겠느냐는 걱정은 이해한다. 그런 분은 제발 당직 맡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권 교체를 하든 말든 당직만 한 자리 하면 땡큐라는 웰빙 인사가 너무 많아. 지금껏 국힘당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 미안하지만 국민에게는 당신의 당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힘당이 깨지거나 사라진데도 다수 국민은 괜찮다. 국힘당 지키자고 내년 대선 때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못 해낸다면은 국힘당은 최소한 100년은 야당이나 해야 할 것이다. 부디 그때 당직 맡아서 행복하게 늙어 죽기 바란다. 2027년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 그렇게 몰랑하지 않다. 당대표가 되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다. 설령 이번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못 된다 해도 그는 이제 겨우 36살이다. 2027년이 되면 42살. 이준석은 이미 신선한 40대 차차기 대통령감으로 우뚝 서버린 것이다. 재기발랄과 금방을 넘나드는 이준석의 명석함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진중치 못하고 말 많은 점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건 걱정도 팔자인 꼰대 생각이다. 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젊은 날 읽은 몇 권의 책으로 평생을 우려먹으면서 나이 먹었어도 싸가지 없는 집권 세력보다는 이준석이 100번 낫다. 여기까지 섰음에도 국힘당 당원들이 이준석을 안 찍으면 그럼 나도 대선에서 국힘당 안 찍으면 그만이다. 행운을 빈다. 굿럭. 어쨌든 아주 이 파격적인 칼럼입니다. 동아일보 안에서도 이게 화제가 될 듯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자가 이런 식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내던져버리고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딱 선언해버리는 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 나라의 현재 분위기는 세상이 바뀌는 분위기고, 그것도 오른쪽으로 바뀌는 분위기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야망과 문명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에서 문명 쪽에 선다는 것은 이 정도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 그 편은 진실, 정의, 자유의 편이니까, 특히 자유의 편이니까 중립지대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